네, 안녕하십니까. 황남훈 회계TV의 황남훈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이연법인세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시즌이 클라이막스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계가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그 관계, 인연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 결정이 되고 의미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맺고 있는 관계, 인연에 대해서 더 소중히 생각하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지칠수록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연법인세 관련해서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본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 세율 변동 효과를 단기 법인세 비용이나 자본에 어떻게 반영을 할지,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어떻게 나타내야 될지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히 한번 세무회계하고 재무회계와의 관계, 회계와의 관계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무상, 소득금액,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을 하죠. 당기순이익. 여기다가 이제 세무조정에 들어가죠. 입금, 산입, 송금, 산입,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여기 이제 기부금과 관련된 조정, 기부금 한도 초과라든지 이월 금액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는, 요거는 이렇게 격가지고요. 결국은 이제 회계상 손익에서 세무조정을 통해서 세무상 소득금액을 확정한다. 세무는 권리의무 확정주의고, 회계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세무조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큰 틀에서는 인정을 해준다. 회계상 단계손익을 존중을 한다. 이제 회계에서는 법인세 비용과 관련된 부분 설명드리면요. 일단 세무에서 계산된 미지급 법인세, 단기 법인세 부채, 미지급 법인세에 해당하는 법인세 비용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요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이런 세무조정에 대한 항목까지는 고려 안 하고 그냥 세무상 확정된 금액이고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이제 일시적 차이 부분이 생기고요. 자산 부채에 대해서 그 차이는 이제 미래 가세 소득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실제 추인되는 시점에 가세 소득이 있을 때 그 가세 소득에 가감이 되기 때문에 향후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발생주의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고려를 해줍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이게 다 상대 계정의 법인세 비용이겠네요. 근데 이 법인세 비용으로 다 반영되지는 않고요. 기준서에서는 이제 자본에 직접 차감하는 항목이 이제 단기 법인세라든지 이연 법인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그 부분은 단기 법인세 비용에 반영하지 말고 자본을 직접 가감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연 법인세의 상대 계정이 결국 요 상대 계정이 손익 계정이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이제 법인세 비용으로 반영이 되는데 이 자산 부채 변동과 관련된 부분이 자본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자본을 직접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연법인세를 반영을 해주면 이제 회계상 법인세 비용이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주석 1번
법인세 비용과 관련된 주석이 이제 법인세의 구성 항목에 대한 주석이 있는데요. 그 주석이 요 양식입니다. 그래서 단기 법인세 부담액, 그 주석 양식 보면은 보통 이렇게 돼 있죠. 단기 법인세 부담액, 그 다음에 일시적 차이. 물론 요것도 있습니다. 과거 기간에 법인세 조정분이 단기에 반영됐을 때, 과거 기간의 법인세 조정분, 단기에 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일시적 차이. 근데 이 일시적 차이, 그 가산할 일시적 차이나 차감할, 이게 이혼법인세죠. 요 효과가 다 손익으로 법인세 비용으로 반영된 게 아니고 이제 자본에 직접 가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자본에 직접 가감하는 부분까지 조정을 해주면 이제 이게 다 합산하면 법인세 비용이 됩니다. 이게 법인세 비용 주석 1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이제 좀 그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쉽지는 않고요. 예. 그래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예. 자, 이혼법인세 자산이 이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 이제 향후 미래 가세소득을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있다면 이제 그 부분 자산이죠. 법인세 비용을 줄일 테니까요. 그럼 그 일시적 차이 부분은 항상 인식하지는 않고요. 자산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2월 결손금이다. 그러면 이제 2월 결손금 공제 기간에 미래 가세소득이 뭐 확실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럼 자산성이 없다고 보죠. 예, 그래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가세소득이 없더라도 차감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 그러니까 미래 소득을 더 늘릴 그런 조정사항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혼법인세 부채가 있다면 그 부분까지는 이 이혼법인세 자산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이혼법인세 자산을 인식할 수 있고, 그 부분은 이제 동일 가세 당국에 대한 이혼법인세 자산 부채이기 때문에 보통 상계를 하고요. 예, 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주제를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혼법인세 자산을 인식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가산할 일시적 차이, 이혼법인세 부채보다 자산이 일단 더 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손익이 안 좋거나 해서 미래 가세 소득이 좀 불확실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혼법인세 자산을 인식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자본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반영을 해줘야 되냐. 예, 결론은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걸 한번 예시로 한번 들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 이제 미지급 연차가 3만 원만큼 반영을 했다. 미지급 연차의 상대 계정은 이제 뭐 급여나 복리후생비일 것이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아직 확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세무상으로는 이제 세부 조정이 들어가죠. 3만 원이니까 이제 유보가 발생합니다. 이제 송금불산입 유보.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향후 법인세 비용을 늘려줄 거기 때문에 부채고요. 그래서 가산할 일시적 차이고, 이혼법인세 세율은 뭐 편의상 20%로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혼법인세 부채, 어, 3만 원이라고 했죠. 20%면 6천 원. 상대 계정은 법인세 비용. 이게 이제 손익과 관련된 거니까 법인세 비용으로 반영이 될 거겠지. 그리고 또 하나 뭐 이제 기타 포괄손익 인식 금융자산이 있다.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매도가는 직권이라고 할 거예요. 일반 기업 회계준을 일단 설명드리는 게 낫겠네. 그럼 매도가는 직권 평가손 이익이 10,000원이 있다. 10,000원이 있었으면 이제 그건 이제 매도가는 직권을 늘리면서 양편 조정이 들어가죠. 세무 조정으로는 일단 자산이 늘어나는데 세무상은 인정 안 되니까 매도가는 증권 유보가 될 거고, 지금 마이너스 유보가 되고, 근데 이제
자본을 늘렸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의 이익 10,000원 기타 이렇게 해서 자본 조정에 대해서 결국 부담에 주는 소득에 그 세무상 소득엔 영향을 안 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연법인세 해결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 이연법인세 부채가 일단 생기죠. 이연법인세 부채. 나중에 이제 처분할 때 이제 그만큼 가계소득을 늘리니까 이연법인세 부채 10,000원에 20% 2,000원. 근데 요게 이제 자본으로 인해서 자본에 차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단기법인세 증가나 이연법인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상대 규정은 법인세 비용이 아니고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라는 기타 부가손익 이익 2,000원을 직접 차감한다. 이게 기준서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직접 차감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연법인세 부채 6,000원인데 결손금이 한 어마무시하게 있다. 10만 원이 있다. 결손금이 10만 원이 있다. 근데 이제 그게 미래 가세소득이 불확실해서 이거는 자산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기준서 상으로는 요 기간이 결손 공제가 가능한 기간에 이 매도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연법인세 자산은 매도하는 증권도 그렇고 보통 연차는 뭐 다음 연도에 바로 쓰니까요.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 가산의 일시적 차이 이연법인세 부채에 해당하는 이연법인세 자산은 인식을 하겠다. 8,000원이죠. 그럼 이연법인세 자산 8,000원. 그러면 상대 계정은 이월결손금은 손익에 영향을 주는 거겠네요. 네. 법인세 비용, 자본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8,000원. 이렇게 되고, 그러면 결국 이연법인세 부채 8,000원과 이연법인세 자산은 동일 가세 당국에 대한 이연법인세이기 때문에 상계가 되죠. 다 없어지고 남는 거는 법인세 비용 2,000원과 2,000원 남고 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2,000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뭐냐면 이연법인세 자산에 인식 안 하는 상황, 미래 가사소득이 불확실해서 인식 안 하는 상황에서도 이 자본에 대한 이연법인세는 반영을 해줘야 된다. 예, 이게 최근에 제가 이제 감사했던 회사에서 이제 요거를 인식 안 했던 이연법인세 자산도 인식 안 하는데 이거 인식 안 하겠다. 그렇게 하는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 담당자하고 좀 논의를 하다가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서 예, 한번 이게 많은 것을 또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반대라고 하면 어떨까요? 요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었다. 그러면은 요게 대변으로 왔을 거고요. 상대 계정은 이연법인세 자산인데 자산은 이미 요게 6,000원밖에 없고 지금 자산성이 없죠. 예. 이거 말고도 뭐 10만 원 정도 결손금 있는 상황이니 이건 바로 자산성 없으면 법인세 비용으로 반영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자본에 대한 법인세는 반영을 해줘야 된다. 예. 누락하면 안 된다. 그 내용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세율 변동 효과. 이번에 24년도에 이제 법인세율이 1%씩 인하가 됐으니까요. 그 세율 인하 효과를 주민세까지 해서 인하가 됐죠. 예, 1.1% 정도 인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줘야 된다. 예, 근데 그 부분도 이제 결국 이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가 바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세법 개정이나 이런 세무적 세율이 변동돼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단기 손익으로 법인세 비용으로 반영이 되는데 이게 자본에 대한 자본을 차감하는 항목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라면 그 부분은 자본을 직접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시로 들었던 기타 부가손익이라고 한다면 지금 20.9%로 바뀌었으니까 한
얼마냐, 10원 정도 그 부분을 기타 포괄손익에서 조정을 해줘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단기 이전 것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누적 효과가 이제 자본에 대한 그 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자본 변동표에도 그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게 만약에 올해 평가 손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평가 손익을 이식했던 그 자본 항목이 있다면 그 자본 항목은 조정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연보험세 자산부채하고 한꺼번에 바뀌어야 되고, 그게 이제 포괄손익계산서에도 표시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이번에 세율이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어려운 주제였는데요. 예, 법인세는 또 제가 처음으로 다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제가 더 쉽게 설명드리지는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예,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으니까요. 이 정도로 해서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글 썼던 것 중에서 세무회계를 주제로 해서 글을 썼던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시라고 하기 좀 민망한데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 예. 세무회계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세무회계는 상대를 인정하고 시작한다. 하지만 자신의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는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있다. 세무회계는 미천이 없는 회사도, 잠재력을 꽃피우는 회사도 일관된 자세로 대하는 겸손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 세무회계는 세상의 변화에 놀라 경거망동하거나 움츠러들지 않는 신중함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남에게 부여받은 것이 아닌 스스로의 노력과 삶의 태도에 의해 실력과 신뢰를 축적한 세무회계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예, 이렇게 예전에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요, 이게 너무 좀 고지식해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거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좀 피곤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세무회계보다는 회계보다는 관리손익, 관리회계 쪽에 가까운, 유연성을 더 갖춰야겠다. 그리고 실력도 중요한데, 신뢰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이제 소중한 사람들하고 관계, 인연, 이런 부분도 역시 중요하다. 가족들, 아니고 관계, 그런 것도 중요하다. 그런 좀 워라밸, 밸런스를 좀 잘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더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